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이제 대선까지 27일이 남았는데 안철수 후보의 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단일화를 하자라고 하고 이재명 후보도 단일화를 하자고 합니다. 급기야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대통령 자리도 안철수에게 양보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지 한번 차근차근 따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송은재 TV 구독자가 아직 아니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된다는 말씀,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놓고 지금 가장 적극적인 곳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쪽입니다.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쪽은 많은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오늘도 기자들을 상대로 많은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신뢰만 있다면 커피 한 잔 마시는 10분 만이라도 후보 단일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말이 너무 일방적이다. 10분으로는 어렵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만 윤석열 후보가 10분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이면 후보 단일화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한 것은 그 10분의 무게가 있는 게 아니고 커피 한 잔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고 신뢰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신뢰만 있다면 커피 한 잔도 필요가 없죠. 만나서 악수하면 끝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왜 이게 신뢰가 중요하냐? 안철수 후보가 지금 바라는 것,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바라는 것은 5년 뒤에 안철수 후보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어느 길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냐라는 겁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도 했으면 좋겠고 국무총리직도 좋겠고 뭐 종로의 국회의원도 좋겠고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경기도지사도 괜찮고 자신이 이때까지 바랐던 서울시장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거쳐서 가장 중요한 것은 5년 뒤에 안철수 대통령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입니다. 뭐 누가 각서를 써준다고 해서 그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걸 보장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걸 보장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동이 있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신뢰를 이야기한 것은 안철수 후보가 자신과 같이 손잡고 공동정부를 하고 후보 사퇴, 양보죠. 후보를 양보해 준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 정치적 동반자로 가겠다라는 것을 윤석열 후보가 분명히 밝힌 것이죠. 그 이야기 신뢰입니다. 이게 지금 각서를 써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뭐 많은 이야기, 그러니까 공동정부를 하고 책임 총리제를 맡길 수도 있고 공천에 관한 지분 협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이야기가 지금 이미 오고 갔을 겁니다. 안철수 후보 오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중전만 있었지, 언론에 통해서 이야기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제안이 온 것은 없다. 많이 왔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언론에 대고 안철수와의 접촉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확인도 되지 않는 그게 거짓이든 뭐든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이재명, 윤석열 직접적인 제안이 오지 않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다. 이것은 엄청난 시너지가 있는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함께 같이 가야 될 정치적 동반자로 봐야 한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안철수 후보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하겠다라는 뜻을 펼친 셈입니다. 문제는 이제 정치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 안철수 후보가 일단 5년 뒤에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를 본다면 윤석열 후보와 어떻게 해서든지 단일화를 이뤄낼 것이다. 윤석열 후보와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이재명 후보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대통령직을 양보할 수 있다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개헌 이야기도 나왔고 내각제 개헌 이야기도 나왔고 책임 총리제 이야기도 나왔고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면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겠다. 지금 대통령까지 안철수에게 양보할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또 중간에 김종인을 비롯해서 동원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본인은 전부 부인하고 있는데도 모두 중간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이렇게 다리를 놓은 것처럼 이런 소문을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이 노리는 것은 맨 처음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 것, 이것만은 막아야 한다. 이걸 막지 못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의 전면에 나서서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일을 이야기하면서 분노 이야기를 하면서 적폐청산이 무슨 말이냐, 보복 정치를 하겠단 말이냐, 사과를 하라, 이렇게 정말 보도 듣도 못한 우리 정치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유력한 대선 후보에게 전면 승부를 거는,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이런 지금 대선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거 막판에 이제 이재명으로서는 힘들지 않겠느냐, 지면 모두 죽는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쪽, 여당 쪽의 지금 생각입니다. 이러니까 무슨 짓이든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안철수의 후보 단일화 카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게 민주당 스스로 지금 내리고 있는 판단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것만은 막아야겠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게 안철수에게 대통령까지 양보할 수 있다. 여론조사 경선을 해서 지면 대통령까지 양보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퍼뜨리는 겁니다. 진정성은 전혀 없는 것이죠. 어쨌든 막고 보자. 또 혹시 그 확률이 5% 정말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혹시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의 민주당에 관심을 둘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와의 이 단일화 부분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지금 윤석열 후보도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당 내부에 이 단일화 부분을 가지고 다시 갈등을 빚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당 내부에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존재감을 굉장히 적게 보는, 그래서 단일화 협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그 세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당권,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로서도 선뜻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흡족해 할 만한 그런 제안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은 여론조사 경선을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 게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을 해본 것이 지난 10년 동안 안철수 후보는 언제나 제3지대에 있으면서 언제나 선거가 있을 때마다 단일화 이야기가 나왔고 단일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만큼 단일화를 많이 추진해 본 사람 우리 정치사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경선을 지난해에 했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잘 되돌아보시면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경선을 한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을 하자고 해서 한 겁니다. 결과는 안철수 후보가 졌죠. 안철수 후보가 이기고 있으니까 여론조사 경선을 한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기지 않는다면 지금의 지지율로는 안철수 후보는 여론조사 경선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걸 계속 협상의 무기로 쓰게 될 것이다. 또 이재명 민주당 쪽에서 흘리고 있는 저런 갖가지 근거도 없는 소문들, 저것도 안철수 후보로서는 무기가 될 수가 있다. 윤석열 후보와의 협상에서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몸값은 어쨌든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윤석열 후보로서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또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정치 개혁을 위해서 안철수 후보와 손을 잡아야 한다라는 부분은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안철수 후보가 정말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 주변에 사람이 없는 이유는 정치적 리더십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정치인은 주변에 사람이 모여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를 본다면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쉽게 대선에 가깝게 갈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판단, 이런 분석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결단을 내리고 그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직을 쟁취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선에 가장 가깝게 와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10년 동안 계속해서 정치적 승부처마다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부분에서 좀 인색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는 정치적으로 신선한 맛은 있었지만 기성정치를 좀 멸시하는, 기성정치를 좀 멀리하는 이런 걸로 인해서 안철수 후보는 지금 주변에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거리다. 그래서 그동안 10년 동안 안철수 후보가 냉정한 정치적 현실 감각,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분석하고 결단을 내리는 이런 부분이 좀 취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은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도 매우 차이가 많이 나게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언제까지나 안철수 후보와 손을 잡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안철수 후보의 판단이라고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제안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안철수 후보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하는 부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